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일입찰,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일입찰은 법원이 정한 특정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공개 입찰 방식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단계만 잘 이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일입찰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경매 투자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기일입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경매 참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가장 먼저 기일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각 법원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입찰 대상 물건의 모든 핵심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그리고 최소한 얼마 이상을 써야 하는지, 법원이 정한 최저 입찰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현재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술된 현황조사서,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감정평가서 등도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해당 물건의 잠재적인 문제점이나 숨겨진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 가치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이며 현황조사서는 현장 방문 없이도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이 진행될 날짜, 즉 입찰 기일과 정확한 입찰 장소,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증금 납부 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공고는 앞서 말씀드린 법원 게시판 외에도 간복, 공보, 전국 단위의 주요 신문, 그리고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와 같은 다양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입찰 참여자들이 혹시라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매 신청이 어떤 사유로든 취하되거나 특정 법률적 문제로 인해 경매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기일이나 입찰 기간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법원의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고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방문했다가 헛걸음하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반드시 입찰 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작은 확인 절차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경매 정보는 끊임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 확인을 마치셨다면 이제 매각 장소로 방문할 차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각기일은 일반적으로 법원 안에 지정된 경매 법정이나 입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입찰 방식이 아닌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필요한 설비들이 친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것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흰색 용지로 된 기일입찰표입니다. 이 입찰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고유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희망하는 입찰 가격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오타가 있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매수신청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매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특별히 다른 금액이나 납부 방식을 정할 수도 있으니 입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보증 금액과 납부 방법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보증금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의 단 1원이라도 미달할 경우 여러분의 입찰은 안타깝게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금액을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기일 입찰 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됩니다.
간혹 일부 법원에서는 수표 발행 은행을 지정하거나 보증금 납부 방식에 특이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공고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에게는 즉시 반환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준비만이 여러분의 입찰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입찰이 시작됩니다. 집행관이 경매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며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입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관은 입찰 희망자들이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충분히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입찰자들이 마지막으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만약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특별한 매각 조건이나 법률적 제약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입찰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입찰 전에 이미 면밀하게 확인하셨겠지만 최종적인 점검을 통해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집행관은 매각 사건 목록과 함께 이러한 중요 서류들의 사본을 경매 법정 내에 비치하거나 벽에 게시하여 입찰 참여자들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정보 제공은 경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입찰자는 사전에 준비하고 작성한 흰색 용지에 기일 입찰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고유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찰 희망 가격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금액을 기재할 때는 정정하지 않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입찰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표 작성이 끝나면 작성된 입찰표와 미리 준비된 매수신청 보증금을 함께 기일 입찰 봉투에 넣습니다. 이 봉투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봉투를 사용하며 겉면에 본인의 이름과 입찰 물건 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봉투에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은 후에는 밀봉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입찰의 핵심이므로 실수가 없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입찰표 제출이 완료되면 이제 입찰 마감 및 개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집행관은 모든 입찰표 제출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 입찰 마감 시각과 이어서 진행될 개찰 시각을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모든 입찰표 제출이 끝나고 지정된 시각에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더 이상의 입찰표 접수를 중단하고 봉투에 담겨 제출된 입찰표들을 모든 입찰 참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합니다. 그리고 각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 희망 가격을 확인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 과정에서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한 입찰표는 사유와 함께 무효 처리됨을 고지하게 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각각 제시한 입찰 가격을 호명하며 매각기일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고지합니다. 만약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입찰자가 한 명도 없거나 모든 입찰이 무효 처리되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입찰 불능으로 처리되고 역시 매각기일의 종결이 고지됩니다. 매각기일 종결이 고지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에게는 그들이 제출했던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는 다음 절차를 기다리거나 다른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매각기일의 현장 입찰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 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도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 중 하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의 단 1원이라도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입찰이 즉시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증금 준비에 각별히 그리고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준비 미비로 인해 소중한 입찰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매각 절차의 감독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경매, 법정 등에 상주하며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원 관계자의 입회는 경매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절차가 입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입찰 기간 중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 절차의 취소나 경매 신청의 취하에 관한 정보는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 및 인터넷 법원 경매 공고란에 즉시 게시되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반드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된 줄 모르고 먼 길을 와서 현장에 방문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기일 입찰은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따른다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잠재력 높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일 입찰 참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동산 경매를 통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찰 후의 절차나 권리, 분석의 심화 과정 등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